예, 안녕하십니까. 전부 열심히 잘 응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답안을 빼고는 아주 이제 그 실수에 가까운 그런 답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력이다 이런 것보다는 급한 마음에 실수한 답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답안들도 시험 때까지는 충분히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채점한 부분은 거의 기록형 측면은 합격권에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개선이 되면은 고득점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하나는 이제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이고 하나는 필수학습 기록형 목록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기에 강의 계획서 내드린 부분은 여러분 모의고사 과정이 끝나면은 3시간을 해서 한 문제는 목차를 잡고 2시간에 걸쳐서 1시간에 이제 한 문제 목차를 잡고 또 한 문제는 정식으로 2시간에 써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드렸었고 그때 드린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는 횟수를 늘리거나 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늘리지 않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패턴대로 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 다음 3시간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록형 여러분 수준에 비춰볼 때 괜히 학습에 대한 부담, 그 다음 체력적인 부담을 좀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을 작성하면은 아마 집중도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머리를 쓴다 이런 것보다는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2시간에 한 문제씩 이렇게 보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내드릴 자료는 뭔가 하면은 꼭 봐야 되는 목록입니다. 변호사 시험 중에 5문제, 이 문제는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전형 모의고사 중에는 11문제 정도, 10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목록이 여기 제가 다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또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모의고사를 보고 있죠. 최근에 모의고사는 8월, 10월, 6월 이렇게 다 볼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합치면은 여러분이 이미 익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지금 내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4번 써봤고, 이번에도 한 5번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에 목록에 있는 문제 대부분을 우리가 써보게 됩니다. 이 이상을 또 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저희들이 이렇게 풀고 채점받은 문제 외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별적으로 보면은 한 4문제, 5문제 이 정도만 보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드린 부분은 꼭 이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오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내드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내드린 해설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문제를 읽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소창에 이미 원고는 문제에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이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것인데 원고를 장황히 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원고를 쓰는 동안에 시간이 이제 많이 가버리겠죠.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고를 쓰자면은 나름대로 이제 빼곡히 이렇게 시간이 이제 소요되니까 일단은 점수 차원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피고 부분입니다. 피고 부분인데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 다르게 쓰면 안 되죠. 중소기업 청장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우리 문제에 주어진 정부조직법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승계 규정을 보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피고가 바뀌니까요. 이 부분 대부분 잘 썼습니다. 아마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썼고, 피고 적격이 나오면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이제 2개 있죠. 이렇게 승계되는 상황, 그 다음에 권한이 위임되는 상황, 이것만 주의하면 되니까 관련 법령을 찬찬히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관련 법령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이걸로 다음에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기준 세우면은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틀을 잡는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뤘던 문제니까 참고자료 관련 법령을 보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이미 약칭 판로 지원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뒤로 쭉 한번 넘어가서 정부조직법을 보십시오. 이렇게 법을 준 이유는 뭔가는 이 법을 활용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답안을 쓸 때 그 정부조직법이 있고 44조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칙을 보십시오. 2조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의 다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장의사무는 같은 표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렇게 규정된 사무 그 다음에 승계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처분이 언제 있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처분이 있은 다음에 승계, 뭐 당연히 승계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처분 당시가 아니고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되면은 국민의 눈에 보이는 그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미산 답안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게. 중소기업청장 이렇게. 근데 아마 실제 시험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는 현장에서는 오류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시간을 조금 들여서 찬찬히 본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제가 드린 해설지를 보십시오. 주소를 놓친 답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주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주소는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소가 써져 있어야 이게 서류를 어디로 보내는지 이런 송달 장소 이런 부분이 좀 특정이 되겠죠. 그래서 주소는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외로 주소를 쓰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 벤처 장관 뭐 이렇게만 쓴 답안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다음에 뭐 대전 서구 청사로 이렇게 써야 되고 조달청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청구 취지는 잘 썼습니다. 청구 취지는 잘 쓰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말씀드리거나 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청구 이유 부분입니다. 적법성 부분인데 문제에서 뭘뭘 써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점을 잡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시험은 출제 방향은 두 개죠. 논점을 추출을 잘 했는가 헌법 문제가 주로 그렇습니다. 헌법 기록형 문제는 논점 추출이 관건이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논점 추출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뭐 정해진 요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대상서라 그 다음 피고서라 재소기한서라 이렇게 주어지면은 출제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내용의 충실성이 있는가 예리하게 판단했는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그걸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 적격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지난번에도 원고 적격 쓰는데 뭐 그렇게 합격은 하겠지만은 이게 고득점이다 이런 답안은 아주 드물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다 이런 부분을 특정해야 되고 그 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법률상 이익 의미다 이걸 상세하게 써주고 그렇죠. 그 다음 하나하나 이렇게 원고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무너져 있고 그냥 느낌상 뭐 표현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소 없이 썼다 이런 느낌의 답안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 다음 약간은 주소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원고 적격을 특정하는 그 논리를 익히고 있는가 이런 답안도 아주 드물었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 놓치는 학생은 없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잘 쓰는가 이 부분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원고 적격은 지난번에 해결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대상 적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상 적격 이렇게 하면은 처분의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들어요. 처분의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이건 다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처분 기타 뭐 이렇게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조문을 보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암기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이게 판례 문장이죠. 뭐 판례는 이렇게 용어는 쓰지 마시고 또 대법원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일반적 정의니까. 예컨대 판례를 인용한다 이런 것들은 논란이 있는 곳에 판례를 인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학설 간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때는 대법원은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있지만은 처분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이걸 대법원은 이렇게 동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에 의한다면 금 선생이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이게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처분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단락을 보십시오.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입니다. 법 집행,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 다음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래서 최소한 이런 말은 나와야 됩니다. 법을 집행했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어떤 법을 집행했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겠죠. 어떤 법을 집행했는가? 그래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취소 처분입니다. 그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인가 보니까 그 법 근거를 보니까 8조 2항 2호를 여러분들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8조 3항 1호입니다. 이거는 처분 문서를 한번 보세요. 처분 문서. 자, 문제 처분 문서를 한번 보십시오. 처분 문서를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처분 문서 보면은 2020년도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 이렇게 추가 조건 그런 이제 문서가 있고 제목이, 그다음 중소기업청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인 이렇게 돼 있고 제목 바로 밑에 보십시오. 이 처분의 근거는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3항 1호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취소함을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것은 8조 3항 1호를 집행하는 것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미스가 나는가 하면은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라반의 제재 사유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2항 2호 다목에 해당, 이건 제재 사유예요. 제재 사유. 처분은 근거가 아닙니다.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관련 법령을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제 미스가 나오면은 정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8조 2항을 보십시오. 8조 2항 2호. 이거는 경쟁 입찰 참여 자격 이렇게 되어 있죠. 자격입니다. 자, 봅니다. 2항 이렇게 되어 있고,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에 보니까 대기업과 집에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이건 참여 제한하는 요건이죠. 요건. 그렇죠? 요건이고,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3항입니다. 중소기업 청장은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자격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니까 지금 8조 3항입니다. 8조 3항. 그러니까 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그 얘기가 8조 2항 2호에 있는 이런 방법으로 참여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참여 자격을 취소한다 또는 정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근거법은 8조 2항이 아니고 3항이에요. 8조 3항 1호입니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법 집행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판로지원법 3조 8조 3항 1호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간 제재적 행정처분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에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명.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나 도리뭉실한 얘기예요. 공권력은 입법도 있고 집행도 있고 사법도 있죠.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권력 중에 뭐냐? 법 집행행위다. 그럼 법원 몇 조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는 뭐냐 이렇게 해서 하명에 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이 이게 바로 법에 의해서 집행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은 추가 조건이 있었죠. 특약으로 맺은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일 고민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정리한 부분을 보십시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봤다 이거 전달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역으로 볼 테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사고할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가끔 답안에 거부처분이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거부처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상 적격이다 하면은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들어가야 되니까 틀린 답안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큰일이 납니다. 이거는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이다 이 부분은 이건 스탑한 겁니다. 스탑한 거. 원래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물량을 스탑한 거지,
저쪽이 신청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밑에 정리한 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통보는 중지처분에 대한 통보는 사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을 취소한 건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계약 취소니까 이게 그럼 공법상 계약인가 사법상 계약인가 어느 쪽 계약이든지 간에 계약이 만드는 겁니다. 또 답안이 공법상 계약이니까 처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공법상 계약이 처분입니까? 그건 아니죠. 공법상 계약이면 공법상 관계면 당사자 소송 가고 거기에 민사관계다 하면 민사소송 가는 것이지 항고소송 대상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처분성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근데 보기에는 사법상 계약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순수한 사경제 지위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후속 집행행위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후속 집행행위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거죠. 이게 계약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취소됩니다. 물량 배정은 중단할 거예요. 전제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예컨대 철거 명령에 따른 하명, 그렇죠? 철거 명령으로 사명, 그 다음에 하명이 있으면 그 다음 액션이 뭐겠습니까? 후속 조치가 철거 행위가 되겠죠. 철거 행위, 그렇죠? 철거 행위는 하명에 따른 후속 집행행위니까 이건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라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거는 후속 집행행위다 이런 말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전에 사경제 지위에서 계약 취소가 아니다 이 말도 같이 나와야 돼요. 이런 말 없이 두리뭉실하게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답안이 그냥 공권력의 일종으로서 처분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본질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계약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처분이다 이걸 확정해야 되는데 그럼 뭐기 때문에 처분이냐?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고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니까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항고소송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 채점하는 사람은 이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을 어떤 논리로 끌어갔는가 이걸 보겠죠. 뭐 다른 건 다 쓰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원고 적격 부분이 좀 미흡했고 이번에는 대상 적격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훈련했던 부분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잘 쓰는가 조리 있게 쓰는가 그걸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들 제가 내드린 강평자료 이렇게 모으면은 적법요건 부분은 출제자 원하는 대로 답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 적격을 보십시오. 목차 잘 보십시오. 피고 적격은 처분청과 승관행정청이 되겠죠. 피고 적격은 그렇죠. 이걸 행정소송법 조문 이렇게 목차를 잡아도 되지만은 그냥 이 경우에는 승계도 문제가 되니까 처분청과 승관행정청이니까 행정소송법 13조 1항을 원칙과 예외를 다 언급해주고 그렇죠. 언급해주고 경쟁, 입찰, 참결, 자격, 취수 처분은 처분청은 중소기업청장이지만 아까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보았듯이 승관행정청이 장관이니까 장관이 피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은 바로 처분청이 조달청장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고 그렇죠. 제소기간은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이 없어요. 완벽하게 거의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제소기간을 너무 잘 알아서 양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양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양은 적절히 조절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험생들이 잘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이렇게 의욕이 과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쓰고 대상적격 부분이 약해지고 피고 적격은 오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애매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성 부분입니다. 이거는 처분을 기준으로 목차를 분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절차하자, 실체하자 이렇게 들어가자 했는데 처분이 있으면 처분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분별로. 오늘 보니까 절차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처분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면 꼬입니다. 꼬여. 왜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청구 취지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청구 취지를 처분별로 잡는 거죠. 처분별로. 그렇죠? 처분별로 잡았으니까 A 처분, B 처분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안에서 절차하자, 실체하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개선하니까요.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을 보십시오. 비례원칙에 대한 판단 위치로 혼동한 답안입니다. 비례원칙을 물량 배정 중지 처분 쪽으로 많이 썼는데 아마 회의록 부분이 그렇게 쭉 흘러가서 물량 배정 중지 처분 부분의 비례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볼 때는 물량 배정 중지 처분보다는 경쟁 입찰 참여 자격 이거 취소하는 부분, 제한하는 부분 여기에 쓰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은 독차성이 좀 떨어지죠. 기계적으로 판례 용어를 치면 후속 집행행위에 불과합니다. 독차성이 없어요. 그래서 독차성이 있는 입찰, 경쟁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했다, 취소했다. 이 부분은 시비로 거는 것이 그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차 일단 1번, 2번 크게 잡으시고 재량 기소 구별하십시오. 재량 기소. 위에 별표를 보십시오. 기소가 재량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답안이 다수 이런 부분인데 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갈래가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한 갈래는 뭔가 하면은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을 위법성할 때 기소가 재량을 구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계약안에요. 계약안에요. 계약안에 기속이다 재량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안에 기속이다 재량이다 이런 부분은 법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법조문이. 법조문을 보고 이리저리 되어 있으면 기속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여지를 두면은 재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물량 배정 중지 처분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니까 이거는 재량이다 기속이다 구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경쟁 입찰 참여 자격 취소 처분의 위법성가 재량과 기속 구별인데 이건 재량입니다. 재량. 근데 이걸 기속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8조 3항인데 8조 2항을 보니까 그래요. 근거 조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법을 한번 보십시오. 처분은 근거법은 8조 2항이 아니고 8조 3항이죠. 2항을 보면은 2항 끝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기속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속이면 재량 일탈 남용을 써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기속은 거의 잘 안 냅니다. 기속을 내면은 법을 위반했는가 이것만 따져야 되니까 실제로 기속 행위를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을 위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이거는 선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기속은. 반면에 재량은 어떻습니까? 시비 걸 것이 많아요. 그렇죠? 예컨대 영업정지 1년이라고 돼 있는데 1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12개월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게 재량 일탈 남용 아닌가 이렇게 싸울 여지가 있지만은 기소의 경우는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은 항상 이게 되도록이면 재량이다 이렇게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위반했는가 재량 일탈 남용이 있는가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야 답안이 풍족해지죠. 사망해 보니까 여기는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재량입니다. 재량. 재량이면은 머릿속으로 재량이니까 이거는 법 적용 오인이 있는가 사실 오인이 있는가 사실 오인이 있다 그 다음 재량 일탈 남용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목차를 잘 보십시오. 나번에 절차상 하자 이거는 청문 절차 응결 이 부분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차적 위법 사유인가 이 말을 바트린 답안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주의하십시오. 급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독차적 위법 사유가 된다 절차하자가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니까 이거는 당연히 취소 소송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 사유 부존재나 법 적용 오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실 오인, 처분 사유 부존재, 법 적용 오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답안은 사실 오인 이렇게 하고 또 법 적용 오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관계를 잘못했으니까 법 적용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재량 일탈 남용은 적필상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량 배정 중지 처분에 대해서 기속 재량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절차하자 이렇게 해서 사전 동일한 의견 정체가 결여됐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는가 굳이 만들어내면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쓰든 안 쓰든 크게 사정없지만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밸런스 상으로 절차하자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답안이 조금 풍족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문입니다. 2문. 이문 신청 취지를 보십시오. 신청 취지는 처분은 근거 법률이 아니고 요건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법률 상담 일지를 보십시오. 법률 상담 일지 제일 나중을 보십시오. 7번을 봅니다. 의뢰인 회사는 판로지원법 8조 2항 중 의뢰인 회사에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위험보험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했죠. 8조 2항 중 의뢰인 회사에 적용된 부분, 그 부분은 뭔가 조문을 가보겠습니다. 8조 2항. 8조 2항 참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호가 있습니다. 2호. 이렇게 2호가 있고 그 다음 다호가 있죠. 그렇죠? 이건 어느 부분을 이렇게 특정해서 여러분들이 긁어내면 안 됩니다. 긁어내면 안 되고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지배 복종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그리고 다번도 이런 내용을 다 이렇게 긁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쓰지 마시고 제가 내드린 그 참고자를 보면은 모본 다음 보면은 8조 2항 2호 다목에 관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상담일지에서 8조 2항 중에 적용되는 부분에 이렇게 되니까 적용되는 부분은 몇 호인가 아니면은 몇 목인가 이 부분을 가려내라 이런 얘기지, 그 이미 정해진 목이나 호에서 특정 부분을 가려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특정하는가 하면 의미가 애매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치면은 사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문제로 치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국가도 있고 공공단체도 있고 민간인도 있으니까 사업자 중에 민간인 이렇게 특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특정하는 부분이 특별히 구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으니까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조문만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잘 씁니다. 아주 소소다반 빼고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고 그 소소다반도 금방 해결되니까요. 자, 내려갑니다.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걸 끌어낸다 이런 부분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 지금 제한받고 있구나. 왜 우리만 괴롭히지? 이거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죠. 논리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총론의 소신 이거 아니고 통치구조의 법호 이거 아니고, 그렇죠? 그럼 기본권만 남아있는 거죠. 기본권만 남아있는데 보십시오. 모범 답안 영업 자유 이런 부분인데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걸 지금 선택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선택은 하는데 그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으니까 영업하는 데 지장이 생긴 겁니다. 영업하는 데 지장이. 그래서 목차도 이렇게 쓰시고 심사 기준 꼭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이론을 언급하기도 하고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계 이론을 언급하면은 이거는 주관적 자격이니까 1단계는 안 해요. 1단계는 2단계 사유로서 영업 자유를 제한하니까 2단계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1단계 대 2단계다 이렇게 구분해 들어가면 본인이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잉금리 원칙 위반념을 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등권입니다. 여기 보니까 명확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명확성 쓰지 마십시오. 일단은 기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기본권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 다음 뭐 포괄리입니다. 법률보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그의 명확성을 가장 많이 썼어요. 굳이 논점을 시키는 것은 약간은 부담은 됩니다. 쓰더라도 작게 쓰더라도 영업 자유나 평등권을 쓴 다음에 명확성은 작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많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평등권 목차 있고, 그 다음에 미스한 부분이 심사 기준입니다. 자의금지 원칙으로 간 답안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기출 해설집에 그렇게 자의금지 심사로 가자 이렇게 해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급하니까 그렇게 해설을 봐서 숙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의금지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의금지는 완화된 기준이니까 이건 합헌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엄격심사, 비례심사로 가면은 꼼꼼하게 보니까 이건 내가 위헌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니까 우리가 사례형을 쓸 때는 자의금지로 갈 수도 있고 비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냥 기록형을 쓸 때는 우리가 이게 위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야 되니까 비례심사로 가야 되는데 요건도 맞아요. 요건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가 뭡니까? 이런 차별 취급 때문에
1번에 우리가 언급했던 영업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어요. 제한이. 그러니까 1번은 아니지만 2번의 요건에 해당되니까 1, 2번의 요건 중에 하나의 요건만 해당돼도 엄격한 심사를 가는 거죠. 근데 엄격한 심사 안에서 완화된 비례 심사를 할 뿐이지 완화된 비례 심사 그 자체도 엄격 심사니까 그냥 비례 심사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목수회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의금지 심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써야 되는가 하면은 목적 정당성 수단은 적합성까지만 쓰는 게 자의금지 심사이고 비례 심사는 목수회법 아니면 목수침법 이렇게 하면 법익균형성을 주로 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위헌이 침해 최소성부터 위헌으로 끊어가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잘 주의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답안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은 위헌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 이걸 이제 적용하는 부분 또는 더 많은 답안이 이런 기본권에 대한 일반론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아마 암기장 조금 암기하시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한되는 기본권 이렇게 기본권 날라고 과잉금리 원칙 쓰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그거는 기본권 경합 원리인데 그거는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변호사들이 말도 안 되는 기본권을 계속 주장하니까 이거 말고 나는 이것만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주장했으니까 주장에 대해서 답안해야 되니까 얼토당토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기본권 날라고 이 중에 뭐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추출하고 과잉금리 원칙으로 들어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거는 재판관의 논리이고 우리 논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욕심내는 부분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즉각 반영을 좀 하십시오. 즉각 반영을 해서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겠죠. 오늘처럼 대상적격이다 여러분이 쓰는 대로 하면은 예컨대 배점이 7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채점위원들이 하면 2점 뭐 이 정도밖에 못 받을 겁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썼다 이렇게 하면 5점은 받으니까요. 거기 3점 더 받고 그 다음 피고 적격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뭐 1, 2점 더 받고 또 지난 시간으로 치면 원고 적격에 실수하지 않으면 좀 점수를 더 받고 또 지난번에 다뤘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섭하는가 이걸 또 쓰면은 또 얼마간 더 받고 이렇게 되니까 적법 요건 단계에서 점수를 올릴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보는 시험은 제가 만든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다루게 되면은 자꾸 이제 암기 쪽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긴 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실제 시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쓰시고 그 다음 제가 또 채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